동아시아 3국의 근대화가 만들어진 과정, 동아시아를 발견한다. 쑥 낸션, 역사비평사, 2020년. 중국 중심의 조공체계가 무너지고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동아시아의 주축이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유럽에서 카톨릭 교회를 지지하는 국가들과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지지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치러진 30년간의 전쟁을 종결시킨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우리는 국민국가라는 체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조공체계로 움직이던 동아시아의 질서가 지금처럼 재편된 변화의 시초는 16세기 임진왜란이다. 혼란스러운 센고쿠 시대, 전국 시대를 통일한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명을 정복하러 가는 길을 빌려달라는 정명가도를 명분으로 조선을 침략했고 조선은 명나라 군대의 힘을 빌려 가까스로 방해에 성공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과 의병들이 활약으로 왜군을 물리쳤다고만 알고 있으나 명나라의 원군이 없었다면 이순신 장군이 선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기는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명나라로부터 거의 망하게 된 나라를 구해준 은혜라는 제조지은을 입어 겨우 국채를 회복하긴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만주족이 두 차례에 걸쳐 침략했고 결국 조선은 중국의 제후국으로 전락했다. 임진왜란이 동아시아 재편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중국 중심의 조공체계를 그 세력범위 안에 있던 일본이 와해시켰음을 의미한다. 이미 일본은 중국 외에도 서양 세력인 포르투갈이나 스페인과 접촉하면서 중화 질서를 해체할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었고 끝내 제국주의를 만들어 중국을 대체하는 중심국가로 솟아난 것이다. 중화 질서란 성리학의 예법에 따라 중국을 중심으로 변방의 나라들이 복속하는 체제이다. 명청의 교체에 따라 만주족이 중화 질서를 파괴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실제로 청나라는 만몽한의 세 세력이 합쳐진 체계이며 명나라와는 결이 다르다. 청나라는 지금의 이유처럼 여러 민족이나 국가들이 연합한 천하국가로 보아야 한다. 조선은 진정한 중화의 나라임을 자처하며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의 중국을 화의 변태로 보고 얕잡았다. 그러다 청나라에 방문한 사신들이 그곳의 발전된 모습을 목격하면서 북학파가 생겨났다. 한편 일본은 외국에 개방적이던 시대를 청산했다. 도쿠가와 막부는 포교에 관심이 없는 네덜란드만 나가사키에서 교역을 하도록 허락했다. 청나라는 해금 정책을 펼치긴 했으나 광저우를 중심으로 한 외국과의 무역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 책은 서구의 근대화와 산업화에 밀려 침략을 받게 된 원인이 동아시아 3국의 폐쇄 정책이 있다는 기존의 관점을 비판한다. 조선, 중국, 일본 모두 저마다의 사정으로 외국과의 교류가 해가 되리라 판단하여 제한적인 폐쇄 정책을 펼쳤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아시아라는 개념도 19세기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어진 것이지 우리 스스로 동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라고 정의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만들어낸 민족주의도 사실 조선이나 중국에 어울리는 개념은 아니었다. 동아시아의 어느 나라도 민족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외교하거나 국채를 가진 적이 없었다. 동아시아에서 민족국가라는 정의를 사용해야 된 것은 겨우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철저히 서구의 관점에서 붙여진 명칭을 정치적으로 가져다 쓴 것일 뿐이다. 임진왜란 전에도 예수의 소속 사비에르가 일본의 천주교를 전파했고 명나라의 경우 마테오 리치가 베이징에 거주하면서 서양 문화를 퍼뜨렸다. 마테오 리치는 유럽의 르네상스 문화와 더불어 과학, 기술, 문예, 종교 지식 등 새로운 세계관을 전하는 동시에 중국의 경전들을 유럽에 소개했다. 이에 중국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유럽의 지식인들이 계몽주의를 열기도 했다. 아시아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한 것도 마테오 리치가 번역하고 복제한 세계지도인 고려 만국 전도에서였으며 이는 조선과 일본에까지 전해졌다. 비로소 동아시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상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새로운 지리적 개념을 갖게 된 것이다. 중국과 조선이 세계의 끝자락에 있으며 서방에 많은 나라가 존재한다는 세계관은 동아시아가 천하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당시 지식인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이렇게 마테오 리치에게서 유래된 마테오 리치 규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질적인 두 문화가 만났을 때 발생하는 긍정적 상호작용인데 간단히 말해 서로 적응하기 위한 시도와 노력을 의미한다. 청나라의 강희제는 1692년 용교령을 내려 기독교 신앙을 허가했다. 이는 중원국가가 외부의 영향을 적극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내포한다. 그러나 명과 청은 그들 스스로를 천하국가로 여기면서 외부 세력에 대해 작은 것은 받아주되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던 전근대 국가였다. 저자는 그동안 서구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된 동아시아 문명의 틀을 깨고 서구의 근현대 사상을 수혈받은 동아시아를
재평가하고자 했다. 하지만 일부 사실만을 근거로 큰 역사적 흐름을 외면한 채 동아시아 국가들이 스스로 발전해 지금에 이르렀다는 의견에 수긍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이 책은 결코 작지 않은 깨달음을 준다. 일본이 근대 사상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조선인 강항과 중국의 주순수다. 강항은 임진왜란 때의 유학자로 전라도에서 입영 활동 중 이순신을 만나러 가다 왜군에게 붙잡혔다. 일본으로 끌려간 그는 저명한 학자 후지와라 세이카에게 조선의 유학과 의례를 가르쳤고 이후 후지와라의 도움으로 조선에 돌아올 수 있었다. 후지와라는 도쿠가 이에야스의 유학 교수가 되어 에도幕府가 주의 성리학을 정치 이념으로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조선의 성리학은 도쿠가와 시대의 일본 사상의 주류가 되었고 그 뒤로 메이지 유신 때 조낭양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했다. 한편 명나라의 문신이었던 주순수는 베이징이 청에 의해 함락되자 반청운동에 나섰다가 1659년 일본을 건너가 에도에서 유학을 가르쳤다. 미또본의 번주인 도쿠가와 마스쿠니를 중심으로 한 미또학에 지도한 영향을 미친 인물로 미또의 대성전을 건립할 때 성묘와 명륜당, 종정각 등을 설계하기도 했다. 일본은 1871년 중일 수호 조약을 맺으면서 청나라와 대등한 국가적 지위를 확보하고 청나라가 주도하던 동아시아 질서에 도전하게 된다. 1874년 목단사 사건을 빌미로 대만을 침략했으며 1876년에는 조선과 강화도의 조약을 체결하여 조선이 독립국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청나라의 간섭을 차단했다. 1879년 오키나와를 합병하고 1894년 마침내 중일전쟁에서도 승리한 뒤 시모노세키 조약 제1조에 중국은 조선국의 완전 무결한 독립자주를 확인한다라고 명시하여 중원국가 중심으로 조공체계를 유지해왔던 천하질서를 붕괴시켰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청나라의 제국에서 타국의 힘으로 독립국이 되어버린 셈이다. 이는 조공체계가 단지 조약체계로 변한 것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수천 년간 이어진 동아시아 질서의 근본이 바뀐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후 조선의 식민지화, 중국의 분열,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거치며 우여곡절 끝에 공화국과 입헌군주국 체계를 지금껏 각각 이어온 것이다.